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오직 문화만이 인류의 정신을 배양한다. 백범 선생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높은 문화의 힘을 한없이 가지고 싶다고 염원하셨죠. 이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그에 걸맞게 남의 침략을 막아내기에 충분한 첨단의 군사력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문화대국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뉴저지의 스티븐스 공과대학 캠퍼스 순찰차의 확성기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한국어 음성이 울려 퍼지자 학생들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익숙한 음성에 마치 조건반사로 반응하듯 멈춰선 채 웃음을 참는 학생들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에 엄청난 입장 인파가 몰리면서 새치기 문제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는가 하면 싱가포르의 지하철역에서는 다 큰 어른들이 딱지치기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극중 달고나의 스릴을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아마존의 요리도구 부문에서 달고나 뽑기 세트가 순식간에 2위로 치고 올라오기도 했죠. 이런 와중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은 9일 현재 여전히 드라마 부문 1위를 수성하고 있으며 최초 공개 이후 4주 만에 8천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달성하여 다른 상위권 40개 드라마의 시청자를 모두 합친 수치까지 압도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히트를 친 드라마 한 편을 천병으로 한국 고유의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사이 한국의 이웃한 두 나라는 이런 현실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제 문화산업과 각종 검열로 얼룩져 자체적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끌만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역량이 없는 중국은 차라리 성공적인 한국 문화의 빨대를 꽂아 떡고물이라도 얻어먹겠다는 심정인 건지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각종 아이템을 불법 생산하여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죠. 그 구질구질함과 몰령치함은 언급하기조차 기분이 나빠질 정도입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의 데이트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초창기엔 표절 따위에 없지만 반복하던 일본은 결국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분노의 화살을 자국산 컨텐츠의 열악한 수준에 돌리고 있는데요. 반짝 유행으로 끝나길 내심 기대했겠지만 기세가 꺾일 줄 모르면서 세계 문화사에 그 족적을 남기자 체념과 동시에 오늘날 일본 문화계가 처한 현실을 두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 시청자가 8,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일본의 관련 기사들의 댓글 가운데서 일부를 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입니다. 일본도 사카모토 큐의 노래가 빌보드 정상을 차지했던 역사가 있고 오신과 같은 걸출한 드라마가 아시아 시장을 휘어잡았던 적도 있죠. 아키라나 오시 마모루의 공각기동대 극장판 같은 영화는 지금 보더라도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격차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본질적인 문화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과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퇴보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한국이 대신 차지하게 된 것. 언제부턴가 일본 문화계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잃어버리고 내수의 수요만을 착취하는 성격으로 변해버렸어요. 팝컬처에서는 자니스풍의 가수들만 범람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 시대의 일본 문화력은 일본의 수치입니다. 역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굉장히 재밌네요. 혐한 내두익들도 좀 보고 공부하면 좋겠다. 그나저나 세계에 수출한다던 쿨재팬은 어디 갔어? 1,000억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기획서만 제출하고 20여억 엔의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변함없이 특정한 사람들의 돈줄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쇼와 시대 때 자란 나로서는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현재 여러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우월하다. 난 90년대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여러 번 방문했던지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해왔다면 이젠 반대로 일본이 한국을 배울 차례가 온 것 같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뭐라는 거야 하는 사람이 일본에 많다면 이 나라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유감이지만 일본의 청년들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구슬치기 장면에서의 긴장감이 압권이었어. 하긴 예전부터 유명한 한국 영화를 볼 때마다 앞으로 문화산업에서 일본은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불안함을 느낀 적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 완패다. 한국인들은 골칫거리지만 한국 드라마는 너무 재미있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따위 문구를 추가해서 전 세계인들이 빠져드는 반일 영화를 만들 것 같아 걱정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일본의 엔터 산업은 완전히 종말이나 다름없다. 이 나라는 이제 자동차를 설계하는 일로 연명하지 않으면 지난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 때 느꼈던 부끄러움이 아직도 생생하다. 일본의 문화 역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는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연출자의 미숙함이나 덴치의 악랄함을 강조하는 주장이 많았지만 연출자와 기획사를 캐스팅하는 문제 또한 엔터 산업의 역량인 것. 핑계밖에 될 수 없으니 더욱 비참해진다. 어차피 시청자들은 그런 사정은 절대 알아주지 않고 쇼만 보고 평가를 내리는데 문제는 이런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와 생활문화의 전반에 걸쳐 한국은 이제 일본을 제껴버렸네요. 우익이나 고령층의 정신이 여전히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한국에게 1인당 GDP와 생산력, 평균 임금 등에서 역전당해 동경의 나라가 되어버렸군요. 한국 문화는 대중성과 채산성 모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모습이 느껴진다. 반면 일본 문화는 둘 중 하나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승부의 결과는 명확한 것. 하긴 매번 무대가 고등학교뿐이니까 상대가 될 수가 있나. 지금까진 카이지나 신의 말대로의 표절이라는 억지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앞선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시킬 만한 작품을 제작할 수 없는 일본의 완패를 인정하는 댓글이 많아지고 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은 배우의 수준이나 연출도 좋고 빨려들듯이 단숨에 봐버렸으니까. 난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는 90년대 이전의 작품밖에 보지 않는다. 그 시절의 일본 문화는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높았고 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은 인정을 받을 정도로 준수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수준 낮은 배우들만 쏟아져 나와 과장된 연기를 하는 풍조가 퍼져나갔고 각본가들의 수준은 더욱 비참하게 낮아져서 진지함과 재미 둘 다 잃어버렸다. 자국의 컨텐츠가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으로 퇴화됐다는 건 정말 비참한 일. 실력이 없는 배우들이니까 의도적으로 과장된 연기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것. 엔터 산업계를 장악한 대형 기획사들의 농간에 나라의 대중문화 전체가 슬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